정부 정책 실패예요, 이거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 교수님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돌직구를 날려서 정신이 혼미한 방송이었는데요. 슈카님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있고요. 카카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올라주시더라고요. 네이버 역시 뭐 많이 올라주셨죠. 매수는 매달해도 매도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전해드리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 모실 마스터분은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를 하다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제 접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슈카의 더 마스터를 진행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마스터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치의 엑기스만 쪽쪽쪽 뽑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웠죠? 그래서 저희도 주식 관련 마스터 모시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마스터분들이 나와주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혹은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없어졌네.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네. GM, 포드, 르노 네. 여기에 비해서 도요타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졌나요? 요즘 오히려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실제로 지금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장 고점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좀 더 강세 흐름을 이어지지 않겠냐. 특히 뭐 부동산에 비하면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번의 위기는 좀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시의 방향이 다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나온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조금 신중한 마스터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달려왔던 시장을 끌고 왔던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들 사고 특수를 누렸다는 거죠. 윤 센터장님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파르게 달렸기 때문에 한 번에 범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범핑을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근데 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적정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펀더멘탈 선은 넘어섰다. 전 세계 주가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되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죠. 펀더멘탈보다 비싸다. 잠깐 기다려라. 사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쭉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전망을 주의 깊게 경청은 하지만 제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이나 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주식 하나를 샀냐 안 샀냐보다 내 자산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에 맞춰서 또 업종 변화에 맞춰서 얼마만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인가, 이게 사실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 시절 약간 버릇이 있는데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편이에요. 그 중간에서는 사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전망은 정말 쉽지 않은 거니까요. 하지만 큰 흐름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흐름이라는 게 마스터분들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다? 그럼 온라인이 굉장히 좋겠네? 그럼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야겠죠. 코로나가 끝나간다? 그럼 오프라인의 시대가 오나? 그럼 반대로 오프라인의 비중을 늘려야 될 겁니다. 종목보다 업종이 어떤 흐름을 타는지 맞추는지가 사실은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마스터분들이 꼽아주신 2021년 유망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주식을 고를 때는 돈 벌기 쉬운 회사들, 돈을 쉽게 버는 회사들. 제가 말고 기업이. 네. 존리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시죠.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성장주 내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반도체.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전기차랑 배터리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네. 우리 염불리 부장님, 염승환 부장님은 정말
조목조목 한 종목 찍어주셨습니다. 그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네 번째는 건설업종. 오, 철강건설. 연부장님의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감사해하고 계실 겁니다. 철강조선 정말 뜨거웠던 주식이죠. 아마 2분기에 최고의 픽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요즘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사이클이란 건 항상 오니까요. 오, 그다음 시간은 무려 슈퍼개미 분들을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음식료주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건설 섹터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건설 섹터가 지금 5년째 물려 있거든요. 건설, 역시 슈퍼개미들 건설 얘기해 주셨는데 건설주 올해 정말 좋았습니다. 마스터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업종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서 보니 저 말을 들었을 때 샀으면 다 벌었죠. 아,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이걸 놓쳤다. 그러면 사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파다가 오니까요. 내 버스가 떠난 것 같은데 버스 뒤에 매달리면 잘못 떨어지면 아픕니다. 버스가 가끔 뒤로도 와요. 그럼 매달렸다가 떨어졌는데 버스가 뒤로 오면은 크게 다치기 때문에 버스가 떠났다고 생각하면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개미는 도대체 왜 못 버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이런가?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실제로 우리가 개미들 중에서 돈을 번 사람 비중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각 증권사에서 그 고객의 계좌를 열어 봤을 때 네. 크게 버신 분들은 뭐 전체 한 5% 정도? 5% 정도? 5%. 우리 김일구 장모님이 처음 와서 주식으로 크게 버는 사람 5%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크게 번 분들이 5%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수익을 거둡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왜? 자산시장을 길게 봐서 가격이 오르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나는 왜 못 버냐 그러면 우리 김일구 장모님은 뭔가 잘못됐다. 방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건 가만히 있었어도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종목, 따블 날 종목에 들어갑니다. 따블 안 나는 종목에 왜 들어가냐? 저희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뭐 한 1-20% 움직이는 거는 보통 주식으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채권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이거 보면은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없는 게 투자고. 없나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을 그렇죠. 만들어라.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 그거거든요. 네. 예. 시기에 대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때 샀어야 될 때. 파란도 그때 팔았어야 될 때. 그러다가 이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상처받고.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갖고 가면 돼요. 평생 할 건데. 응? 나 투자 평생 할 건데. 네. 원래 성공적인 투자라는 거는 얼핏 쉽게 생각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우리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기를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을 왜 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기 멀리 있는 멋진 비전을 얘기를 해요. 와, 우리 회사가 이런 비전이 있고 저런 비전이 있어. 이런 꿈이 있고 이래서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일 한 3% 빠지면 손절합니다. 내가 산 이유와 내가 액션하는 게 보통 불일치가 납니다. 왜냐? 가격이 흔들리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죠. 5% 10% 빠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건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위험을 끝까지 버텨야 되냐. 기계적 손절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것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누든지 종목을 나누든지 변동성을 좀 줄여야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마스터분들 정말 많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부동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한번 보시죠. 지금은 사실 시가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곡돼 있다고. 그럼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네. 정부 정책 실패예요, 이거는. 예, 가장 돌직구 마스터셨죠? 우리 김경민 교수님. 정부 정책도 실패다. 돌직구를 날려서 정신이 혼미한 방송이었는데요.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나라도 없고 그런 정책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어요. 부동산은 다윤일 재화로서 가장 큰 재화고요. 마땅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약간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뭐 투기꾼이 뭐 집값을 다 올렸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공급을 많이 했으면은 다주택자들은 다 피해를 봤을 거예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제가 안 잡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는 의원님. 예. 이 두 분은 의견이 굉장히 갈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마스터분들은 돌직구를 굉장히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때도 제가 정신이 혼미한 채로 들었는데 재건축하면 개발 호재가 막 올라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되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 재건축 매개 사례로 얘기하는 거는 뭐 충분히 아니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 공급에 대한 어떻게 것들은 공급을 늘립니까? 서울에? 어마어마한 물량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 논문을 떠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의 100분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제 모습이 보이네요. 아니 재건축이 많이 돼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저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외우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참고로 가운데 있는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저 사람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긴 했지만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부동산은 주식보다 한 10배쯤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이 만약에 2천에서 3천, 4천을 갔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요즘 표현으로 나는 벼락거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사회를 작년 1년을 우리 투자 시장을 사실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산에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굳이 주식이나 굳이 부동산이나 굳이 어떤 자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산 가격은 길게 봐서 상승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뭐가 됐던 투자의 세계로 일단 들어온 다음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살 어떤 기회가 왔다. 포트폴리오에 마련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아직 없지만요. 곧 있겠죠? 있을 날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30 세대를 위한 이제 마스터분들의 조언이 있었는데요. 우리 2030 세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많이 뛰어서 이걸 한 번에 쫓아가야 되거든요. 한 번에 쫓아가려니까 정말 높은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산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는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스터분들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대인의 길을 따라가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존니 대표님 안지나 서나 장기 투자 안지나 서나 장기 투자. 그래서 유태인은 성인식 때 친척들이 다 모여서 돈을 받고 평균적으로 그 13살짜리 아이가 모이는 돈이 약 5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5천만 원이요? 6천만 원. 6천만 원. 제가 6천을 모았던 나이가 거의 30년 동안 같은데. 그렇죠. 거의 20년을 그렇죠. 빠르게 시작을 하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죠. 유대인처럼 생각을 해라. 13살에 투자하면 20년이 지나도 33살입니다. 30년이 지나도 제 나이예요. 13살 때 투자할 걸. 집중 투자가 저는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네네. 네. 포트폴리오 운영은 좀 부자가 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같은 것들을 우리 김규정 소장님 정말 실질적이죠. 집중 투자를 해라. 사실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집중 투자 소위 베팅을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조금 더 큰 시장. 한국은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1.7%입니다. 좋습니다. 한국도 좋고 중국 좋고 일본 좋고 미국 다 좋아요. 좋은데 저 같으면 한국 30%, 중국 30%, 미국 30% 가져갈 것 같아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은 눈을 높여라. 글로벌 투자를 해라. 미국 투자를 해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에 대해서 적립식 투자를 좀 해놓으시면 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오건영 마스터님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제 나이쯤 되면은 뇌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우리 오 마스터님은 엄청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기관까지. 아, 우리 고란 기자님, 그게 8천만 원이 갔어요. 그리고 10배 먹을 생각이면 10토막도 각오하라. 저는 쫄보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 안 돼요. 10배 안 먹죠 뭐라고 얘기했다가 진짜 못 먹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우선 공부 좀 해야 돼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스터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2030 마음이 급하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게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자산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노우볼 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굴릴 때 완전히 로또처럼 굴릴 수는 없겠죠. 오로와 나싱으로 굴리게 되면은 뭐 게임은 다시 하면 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꼭 잃지 않는 투자. 마음이 급해도 시간이 내 편인 투자. 그런 투자를 하시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건 항상 용기를 내면 100% 삼진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그 기회에만 용기를 좀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직접 올려주신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규선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좀 무거운 주식입니다. 한번 행보하면은 길었던 때는 2년에서 3년간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를 불렀던 별명이 바보 주식이었어요. 5만 원에서 한 9만 원까지 온 거, 8만 원까지 온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죠. 우리는 굉장히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불과 몇 달, 연초에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코로나에 좀 수혜를 받은 기업이죠. TV, 컴퓨터, 노트북, 패드 이런 류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어떤 수혜를 많이 받았죠. 반도체도 많이 쓰여지고.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시장이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팔아야 되냐?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마스크를 뗀 게 당연한 시기가 오면은 다시금 과거에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반도체가 사방에 들어가는 사물 인터넷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시 그때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파도가 오지 않을까? 이 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을 내가 같이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클레어 킴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슈카님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 그 자체죠. 왜냐하면은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죠. 간단합니다. 달러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놨죠. 왜냐 시장이 좀 좋아 보이니까 그래도 점점 시장이 고점을 경신할수록 달러 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를 가장 많이 들고 있냐? 비중이 뭐가 높냐? 여러분들하고 같을 거예요. 저 삼성전자도 당연히 있고요. 카카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올라주시더라고요. 네이버 역시 뭐 많이 올라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소형주는 웬만하면 잘 안 사죠. 좋아 보여도. 비슷한 대형주를 많이 사는 편입니다. 다만 저는 매수는 매달해도 매도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흐름이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거든요. 자, 조수용 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슈카님의 가장 성공했던 투자, 가장 실패했던 투자가 궁금합니다. 슈카님 안의 멘탈 관리법도 궁금해요. 일단 가장 실패했던 투자, 제가 집을 팔았죠. 네, 팔았습니다. 2016년인가 7년에 팔았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팔았어요. 그때가 바닥이었죠. 자, 그게 이제 가장 실패했던 투자. 그 후로 그 아파트 그 가격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 멘탈 관리법이죠.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멘탈을 버틸 수가 없죠.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옆에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 막 올라와요. 댓글들을 안 쳐다봐요. 정말로 안 읽습니다. 이걸 읽으면 얘기하다가 텐션이 떨어져요. 형 그건 아니야 보면은 신나서 얘기하다가 아닌가? 사람이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안 쳐다봐요. 뭐라고 한마디 꾸짖어 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쪽으로 멘탈 관리를 하죠.
그럼 가장 성공했던 투자, 가장 성공했던 투자는 저는 취미 삼아 했는데 나름 제 인생에서 놀라운 성공을 했던 투자가 있죠. 유튜브. 그리고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그냥 취미 생활로 했는데 이게 투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게 훌륭한 투자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불호감별사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슈카님은 고소득 유튜버신데 집은 왜 안 사나요? 언제 살 예정입니까? 질문 보니까 멘탈이 흔들리려고 그래요. 방금 전까지 멘탈이 좋았는데 멘탈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을 안 산 게 아니라 못 샀죠. 네, 정확합니다.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거고요. 고소득 유튜버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냐? 욕심이 많아서 못 사는 거죠. 더 좋은 집이 보이고 더 좋은 집이 보이고 언제 살 예정이냐? 돈만 되면 바로 삽니다. 바로 살 예정이죠.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경열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흑수저를 위해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느 종목을 샀을 때 너무 내 자산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의 종목을 사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자산이 1억이면 100만 원, 200만 원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거만 회사 시간 내내 쳐다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나머지 9,900만 원 또는 9,500만 원이 어떻게 투자가 돼 있는가,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내 편인 투자를 쭉 하면서 나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투자에 아니면 사회의 흐름에, 사회의 변화에 눈을 뜨고 계셔야겠죠. 제 경험을 보니까 기회라는 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집이 됐건 뭐가 됐건 그때 정말 훌륭한 투자로 다시 한번 이 스노우볼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주셨으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투자의 시대, 투자를 위한 철저한 공부, 철저한 대비 꼭 해서 훌륭한 경제적 성과,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노후 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안정적인 삶을 경제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더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간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성공적인 투자, 정말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